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0월에 내놨던 속보치 0.2%에서 반토막 난 것이며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와도 같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했던 연 2.4%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대기업 CEO들과의 회동에서 공화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면 재정절벽 협상이 일주일 내에도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화당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이죠.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CC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습니다. 앞서 그리스 정부와 유럽 재무장관들은 100억 유로 규모의 국제 재매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었는데 S&P는 이번 결정으로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LG전자와 삼성 SDI 등 전 세계 6개 전자업체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6개 회사가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전관 시장을 과점하면서 가격을 획일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LG전자와 삼성 SDI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유럽발 악재와 미국발 호재가 맞서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코스피는 1950선까지 회복을 해나가면서 박스권 상단 부근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61선도 아래쪽으로 밟고 있는 모습, 외국인도 6일 연속 계속 사주는 모습 나쁘지 않은데요. 자, 문제는요. 유럽에서 그리스 신용등급의 강동 뉴스가 있었고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복합 PMI가 10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띠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이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당연한 자신감과 미국 쪽에서 계속 좋게 나오는 지표는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코스닥인데요. 어제 1% 이상 밀리고 오늘 또 1%대 추가 하락입니다. 수급 좋지 않고 기관이 놀랍게도 600억 이상 순매도하는데요. 게임주의 추가 급락 그리고 엔터주는 거의 폭탄 맞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 더 어울리는 주가가 더 많이 출현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쪽부터 흐름 챙겨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장중한데 1955선까지 갔었고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도 1949.28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1,500억가량 되고 있고요. 오늘 선물 매수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매도 우위인데 비차익이 들어오다가 비차익마저 약간 매도로 돌고 마네요. 하지만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가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오늘 기관이 625억 순매도, 외국인도 265억 순매도. 일단 기관이 외국인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이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1.5% 이상 밀리면서 낙폭은 지금 오늘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 점점점 깊어지면서 전혀 줄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죠.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제대로 안 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띄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당국에서 원달러 환율 지금 방어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지만 1원가량 위쪽입니다. 1,082원 60전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뭔가 되는 듯한 코스피. 하지만 그러는 차에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리죠. 네, 오늘은 목요일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점검이 있는 날이죠.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3주 만에 1엔텍으로 24%, 모베이스라는 종목으로 18% 높은 수익을 내주셨는데 신고가 흐름이 지속될지 살펴주실 거고요. 꾸준한 배당과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TJ 미디어가 1억 만드는데 유망주로 적당한지도 알려주실 겁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나대투증권 이경곤 연구위원 오래간만에 만나보겠습니다. 거래 끊긴 증시, 연말 랠리 그래도 가능할까요? 오늘도 신고가를 낸 이후 살짝 하락 전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향후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요. 오늘 밤 애플과 최종 심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점장의 촉,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 강화되면서 중국발 훈풍은 지속될까요? 연말 랠리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동시만기가 있는데 영향은 없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수익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은 서원인텍이라는 휴대폰 부품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트리클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네, 열들어 먼저 나가보죠.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1950선 외국인 수급도 조금은 돌아온 모습. 하지만 거래가 지금 늘지 않아서 이 부분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연말 랠리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거래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거래가 부진하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에너지가 좀 약하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래가 좀 부진하면서 에너지가 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시장은 거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많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주요 투자 주체들이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여전히 외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절벽 문제가 연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빨리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연말 부분에 임박해서 해결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마 내년 초 정도의 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연말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강한 상승, 본격적인 랠리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1950선 이상까지 장중에 갈 수 있었던 큰 버팀목이 최근에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그 주가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금 약간 밀렸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오늘 밤 이제 삼성전자 애플 특허 소송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애플은 간밤에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최고가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향후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 시장의 투자 심리하고 지수하고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애플이 새벽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만 놓고 보면은 4년 만에 가장 큰 폭이고요. 9월 달에 기록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한 350억 달러, 뭐 37조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락을 놓고 삼성전자, 애플 이제 판결 임박한 부분들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그 2차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애플이 하락한 부분들도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애플 주가 하락,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과 태블릿 PC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과 혁신적인 제품의 기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발주자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소송 관련된 건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배상 금액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담당 판사의 재량권으로 인해서 배상액을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안 좋은 경우에는 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상액을 낮추는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면은 담당 판사가 아예 이제 재평결, 기본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시 평결을 하자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마 배상액을 조정하는 정도로 평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배상액이 좀 낮춰지는 정도만으로도 뭐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방향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지금 소송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한편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기관이 오늘 많이 파는데 이제 테마주들도 점점 꺾이는 것이 안 좋은 흐름이 지금 이렇게 전파된다 할까요? 그런 인상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재 1.6% 거래소 상승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주요 이평선 부분들을 이제 하락 이탈하면서 추가 상승 우려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이틀째 연속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중소형주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형주, 오늘 거래소, 소재 산업재 쪽으로 좀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또 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 그리고 화장품 이런 종목들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들도 역시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주들 최근에 대선 테마주들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요 테마주들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물론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와 기관 선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 때문에 연내에서는 어떤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서도 시장과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삼성전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셨고 일단 윈도 드레싱 나서야 되는 주체인 기관이 파니까 코스닥 쪽은 여러 가지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못 가는데 IT 관련주 쪽은 괜찮다는 얘기신지 삼성전자만큼은 사도 좋다는 얘기신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그럼 코스닥 쪽은 지금이라도 다 손절이 좀 필요합니까? 예,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는 비중을 단기적으로는 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우위의 모습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 IT 업종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IT 업종 중에서도 정말 극히 일부분의 종목들이 좀 차별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본격적인 연말 랠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큰 폭의 조정,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일부 종목들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면은 다른 중소형 종목들과 여타 종목들이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적인 어떤 지수 하락폭이나 체감적인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목들을 여러 개 다양하게 이제 가져가기보다는 좀 핵심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특히 이제 좀 수급이 좋은 중대형주, 수급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또 수급에 따라서 시장 종과 종목이 많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춰서 방어적인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낙폭과대 종목은 미리 다 파신 분은 할 수 없고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지요? 그래도 중대형주들이잖아요. 오늘 중대형주들도 좀 종목별로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형주들도 보면은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은 평균적으로 2, 3%씩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좀 비중을 줄이고 다음에 재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 좋은 중대형주 중심으로 또 핵심 종목으로 포트를 좀 압축해서 잘 꾸려가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중대형주 수급이 좋다라도 지금 실적도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추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영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지점장님의 촉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네, 역시 약간 베일에 쌓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궁금한 부분은 낙폭과대주가 지난주에 한 두어 번 정도 강하게 오른 뒤에 오늘 삼성전자가 쉬니까 또 곧바로 자리를 메워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어제 중국 증시를 크게 이제 2% 이상 3% 가까이 급등시켰던 그 모멘텀이 오늘도 이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중국 증시가 먼저 시진핑 총서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발언에 힘입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상해종합지수가 3% 가까운 그런 이제 급반등세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일 중국 증시의 급등은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왔다, 이런 발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낙폭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2013년도 중국의 경제 정책의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났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는 그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기존의 미세 조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또 수출 안정화를 꾀하고 또 내수의 소비의 확대를 그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우선 긍정적이겠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개선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지난 6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11월부터는 이제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의 어떤 서프라이즈 국면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이제 최근에는 그 3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점, 이런 점 등이 어떤 중국 시장의 반등을 가져온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 그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국 경제가 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 도시화는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인 내수 시장의 발전과 농민의 저소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따라서 향후에 집행될 중국 정부의 그 고정자산 투자는 제조업의 설비 투자보다는 아마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그 SOC 투자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 그 이듬해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좀 많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도 역시 그 내수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좀 집중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 5세대 지도부 초기에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되는 경우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재나 소재 업종 등도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 등이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는 앞으로는 중국의 소비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범위가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 고가 내구 소비재 또는 이제 서비스 상품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제는 중국 수혜 업종으로 IT나 자동차까지도 같은 그 유망한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우려를 낳고 있고 앞서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코스닥과 코스피의 비교 분석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11월 중순에 같이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코스피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 여기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어젠가 한번 딱 500선을 찍고 나서는 오늘 엊그제죠. 그렇게 찍고 어제 밀리고 오늘 또 밀립니다. 최근 이런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원인, 같이 왜 상승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코스닥 역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 않은 장세다. 상당히 좀 고전을 하실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결산을 앞두고 있는 그 12월에는 통상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12월에는 이제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높고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 매년 12월 주가는 다른 달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높았고요. 또 2000년 이후를 그 한번 찾아보니까 지수가 상승했던 그 횟수가 하락했던 횟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매년 12월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가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일부 개별주들보다 수익률이 더 나았었습니다. 반대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죠. 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 역시도 뭐 예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연말 들어가면서 지난달부터 코스닥 중심의 개별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연중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세를 크게 가져다 주었던 그 업종이나 종목들이 우리가 한때는 이제 뭐 바카라 장세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즉 바이오나 카지노, 뭐 엔터테인먼트, 또 모바일 게임, 콘텐츠 업종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표현했었는데 불과 지난달부터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형성되었던 일부 대선 테마, 정치 테마주들이 선거에 임박하면서 급락세로 전환한 그런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점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12월 결산을 앞두고 활발한 이제 펀드 내 리밸런싱, 그러니까 즉 종목 교체 작업을 통해서 활발하게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바닥권을 확인하면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모색 중인 이런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변경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급격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위축된 상황에서 특히 수급이 취약한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낙폭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감한 그 거래량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그 기관 투자가들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로 중심으로는 마찬가지로 시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이제 일부는 그 투매에 같이 좀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과정에서 개별주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그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최근에 코스피의 반등에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는 뭐 전일과 금일 뭐 시장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나는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떤 쏠림 현상은 일부는 시간이 가면서 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시지만 여기에 뭐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그 일단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 비교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뭐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연구원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계좌나 이렇게 보유 포트폴리오 내에서 너무 개별주가 위주로만 포트가 짜여져 있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어떤 투매 분위기에 가주 휩쓸려 던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결국 12월 산타랠리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얘기였군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중국발 모멘텀 부분에서 시진핑 그 총석의 발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낙폭과대주 쪽, 소위 지금까지 많이 못 갔던 뭐 산업재, 소재, 오늘 잘 가는 철강, 화학, 뭐 조선 이쪽을 조금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도 되는 것입니까? 포트폴리오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올해 시장을 보니까 코스피가 1700선 후반에서 그러니까 뭐 1800선 근접한 구간에서 2000선 사이에서 비교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 상단으로 그 상단인 박스권의 상단이 2000선 부근까지 좀 그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뭐 아직까지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좀 고조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다소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않은 어떤 불확실성, 즉 그 뭐 연말 그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는 협상에 따른 진통이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가져올 것이다라고 감안하더라도 향후 뭐 현재로서는 좀 비교적 향후 장세,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의 장세에 대한 시각은 점점점 좀
그 주변 그 변수들은 좀 나아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 또 중국 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기대감 등이 좀 작용을 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또 정치 변수들이 이제 비교적 약화가 되는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 최근에 어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의 주가 조정은 연말 내년을 내다본다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역시 이제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12월이기 때문에 동시 만기일이 되겠죠. 그래서 동시 만기일에 따른 영향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시장에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 특히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의 지수 영향력, 웩더독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 좀 그 영향력이 좀 커지는 걸 감안해 본다면 그 변동성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주도주가 다시 기지개를 좀 켜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최근 장세를 주도했던 삼성전자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 따라서 IT 대형주 그리고 이제 CJ가 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수 종목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좀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상승세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에너지나 소재, 철강, 조선, 기계, 건설 섹터 이런 쪽에서도 지난달 후반부터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제 금주 들어서도 역시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재정 절벽 이슈만 좀 해결이 원만하게 된다면 장세의 모멘텀을 제공해줄 좀 우호적인 환경은 이미 좀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좀 마지막 남은 고통의 과정, 재정 절벽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슬기롭게 이용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IT 대형주와 내수 종목 이런 쪽은 당분간에 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중국 수혜주로 분류되는 전통적인 조선기계, 화학, 철강 업종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도 포트를 적절하게 믹스해가는 전략이 바람직한 장세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약간 CJ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지주에서 한화를 포트에 넣자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전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삼성전기는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루트로닉이 조금 아쉬운 진행인데 포트 ASO 오늘 혹시 신규 추천주 있으신지 들여다 봐주세요. 네,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네. 코스피의 좀 대형주 쪽으로 한 종목 편입시키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기존의 삼성전기와 루트로닉, 한화 세 종목 보유하고 아울러서 두산인프라코어 한 종목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약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루트로닉이라는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을 종가 기준 5,000원에서 한 4,900원까지 한 100원 정도 좀 낮추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가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일 이제 중국 경기 사이클의 사이클 기대감에 따른 이제 시장 반등이 있었죠. 따라서 중국 관련주 중에서 역시 기계업종에 해당되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도시화 추진을 강조했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업체 실적들도 좀 나아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기계업종의 수혜가 1차적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지표 안정, 또 미국 태풍 샌디 영향으로 피해 복구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감안을 해본다면 향후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을 좀 바닥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부터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미 외국인들이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상당히 좀 매수세가 강화가 되고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 내에서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주가 흐름이 제가 보니까 16,400원,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미리 조금 선침해하는 전략에서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선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직전에 저점을 형성했던 15,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 약간 손절가 내리시고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추가하고 싶다라고 신규 추천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 보여드리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1,000억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는 코스닥 쪽은요, 낙폭이 더 깊어지면서 마이너스 1.8%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샀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어갑니다. 먼저 다이어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누구일까요? 예, 박준 과장님이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1위 고수하고 계시네요. FTNE로 9.2% 수익 단연 1위이십니다. 전진우 팀장님, 이기택 과장님은 아직 파란불이고요. 이종복 대표님과 박현상 대리님은 빨간불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준 과장님 1등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ENE 어제 한 절반 정도 팔자 하셨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박준 과장님 곧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급등하면서 약간 윗골이 아쉽다 했었는데 절반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었지만 오늘 추가 상승 또 하네요. 예, 어제 뭐 전량 매도 얘기 안 한 게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절반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뭐 개인 매수가 거의 1,000억을 돌파하는 상황, 외국인 300억 매도, 기관에 700억 매도, 상당히 수급상 불안한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소 버블기가 있었던 종목 위주로 많이 상승했던 종목 위주로 많이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당히 고역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가지만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모멘텀, 회사 자체 어떤 내재적인 변화가 있는 긍정적 관점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 지금 상승을 주도했던 어떤 그 수급 물량들이 만약 이탈 시에는 바로바로 손절하시는 이익 실현하시는 빠져나오는 그런 민첩성이 좀 필요한 장이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FTNE는 세계 최초 나노섬유 대량 생산 기술 하나 확보,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면서 드디어 고텍스 점유하던 기능성 섬유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금 PER이요 어찌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4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10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당히 강력한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그러려면 이렇게 변화하기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주가는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좀 포착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ROE가 기존적으로는 FTNE가 뭐 1%나 이제 3%밖에 안 되던 종목인데 내년에 드디어 ROE가 15%가 되는 그런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섬유 시장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필터에도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원년의 해가 2013년이다. 참고로 실적 부분과 그다음에 재무적 건전성, 그다음에 해외 시장의 진출이 가미화되는 그런 2013년이기 때문에 주목을 계속적으로 내년 적어도 여름까지는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FTNE 오늘 코스닥 흔들리는데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추가 상승하는 강한 모습입니다. 목표가 3,500원까지 일단은 보고 계시죠. 1등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준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가 궁금한 분은요. 네, 이기택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포비스 TNC 추천해 주셨던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이기택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윈도웨이 수혜주 이게 이제 뭐 총판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린 이제 기억이 나는데 21선이 조금 힘겨운가 봐요, 올라서기가. 그러네요. 네. 예, 일단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낙폭과대였던 종목들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될 지경입니다. 사실은 회사의 실적 개선 일단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르려고 할 때마다 일단 매집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뭐 윈도우 8,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모바일 기능까지 강화되면서 시장 확대는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뭐 제가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안하게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왔었는데, 일단 뭐 하락폭도 크지 않았고 상승폭도 거의 보합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정도니까, 일단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뭐 편안하게 일단 장 돌아나갈 때 다시 돌아나갈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 오늘 같은 날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견주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시장 살아나면 같이 갈 거니까 좀 홀딩을 해보자. 포비스 TNC AS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종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새롭게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어떤 종목이 좀 마음에 쏙 들어오시는지요? 예, 최근에 들어서 휴대폰 부품주 뜨겁죠.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서원인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업종군은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타블릿 PC, 내년도에는 약 한 시장 확대가 68% 정도 올해보다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도 역시 한 25% 정도 올해보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대수로 따지면 올해 4억대 정도, 내년에 삼성전자에서 4억대 정도 판매를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주들 하단으로 갈수록 크리클 다운 효과가 뛰어나면서 결국엔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방수 패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수 패드를 제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볼륨 키,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종목인데, 서원인텍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베트남 공장에 신규 증설 허가를 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러니까 중국에도 같이 진출했다가 베트남도 같이 진출했던 업체들이 추가 증설 효과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좀 따져보면 서원인텍뿐만이 아니라 플렉스컴, 최근에도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런 종목들이 베트남 현지 공장에 같이 진출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조 원 투자했고 내년도에 8조 원 추가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성장세는 내년도 장담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같이 진출했던 이런 업체들 올해 한 해 동안에 뭐 지금 현재 4,500원에서 6,500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8,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8,500원 박스권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1,5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눈여겨보시면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약간 조정 받으면서 5일선 쪽으로 이격을 많이 좁히고 있는데 오늘 종가 정도 매수 괜찮은지 목표가, 손절가 모두 궁금하네요. 네,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 일단 서원인텍은 목표가 내년치까지는 최종 목표는 PER 10배, 그래서 15,000원 정도 선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PER이 4.7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차트상으로 봤을 땐 비싸 보이지만 주식이 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봤을 때 서원인텍 괜찮은 종목 15,000원 손절가, 목표가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 추천주 서원인텍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2시 30분경이면 만날 수 있는 시간,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코스닥의 분위기가 험악할 때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가 아니라 1,000만 원 지키기도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김상균 팀장님,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군요. 일단 기존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은 포트에 모베이스와 이렌텍 각각 10%씩 추가 매수해서 20%씩 들고 계시고요. KMW를 10%, 그리고 지난주에 펜엔터테인먼트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현금은 40%였었는데요.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자, HTS와 최대한 가깝게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렌텍이 26%, 모베이스가 19%, 오늘도 신고가를 낸 뒤 약간 시장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자, 총 손익이요 80만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1,000만 85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총 매입은 지금 620만 원 정도 주식을 산 상황이고요. KMW하고 펜엔터가 조금은 갉아먹고 있지만 워낙 모베이스하고 이렌텍이 뭐 20%, 30%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평균 수익률은 맨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 정도 플러스입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 어떻게 하면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20%, 30%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비결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요. 종목별로 AS도 들어가 보죠. 예, 전체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의 매물이라든지 수급적으로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에 비례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코스닥에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이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남들과 반대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0%, 30% 수익 내는 종목들이 보니까 앞서서 뭐 서원인텍 얘기도 들어봤지만 휴대폰 부품주 이쪽은 참 괜찮더라고요. 일단 AS 종목별로 들어가 볼까요? 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서원인텍 같이 모베이스와 이렌텍, 서원인텍 전부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모베이스라든지 이렌텍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휴대폰 케이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쇼티지 물량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게 될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신규 매수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만을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 100% 올라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내재 가치가 아주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베이스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오늘 눌림목을 보이고 있지만은 모베이스와 이렌텍 둘 다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내년 중순까지 봤을 때는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추가적으로 현재 포트 비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눌림목이 어느 정도 더 깊게 나오거나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는 포트의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 중순까지도 볼 생각이 있다. 지금 사실 목표가 거의 다 빠르게 온 상황인데 한 번 더 눌리면 더 살 생각도 있다. 이렌텍과 모베이스 설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화려한 종목이 있지만 확실히 저희가 리얼 매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요. KMW하고 펜엔터테인먼트는 또 그렇게 화려한 수익은 아니에요. 예, KMW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눌림목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의 흐름에 의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기존의 대장주로 보일 수 있던 KMW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펀드멘털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수급적인 영향으로 주가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KMW도 홀딩을 하고 주가 자체가 10,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포트 비중을 늘려서 KMW도 더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느 정도 보합성 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이 가시화되기는 어렵지만은 내년부터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내년 이상 중반기 이상을 지켜보시고 꾸준히 홀딩을 하도록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부터 조금 전에 살펴주셨던 펜엔터테인먼트까지 전부 다 최소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명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 독특하게도 손절가를 제시하신
빠지지 않는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종목을 골라오시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혹시 신규로 이렇게 참 코스닥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실은 중소형주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신규로 포트에 더 넣을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TJ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방에 가시면은 금연과 태진, 여기서 태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TJ 미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진이라서 TJ.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쁜 것은 일본의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의 대지진과 경기 불행의 여파로 인해서 상반기 정도에 실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가 강하게 보이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먼저 전자인덱스 부분에서의 출시입니다. 기존의 노래방 책자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그 노래곡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책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자인덱스 기판을 통해서 이런 부품을 통해서 스마트적인 노래방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이의 효과입니다. 싸이의 그 노래가 계속 인기가 되면서 이 노래방 기기 같은 경우는 노래 한 곡을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에는 과거의 전곡을 전부 다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TJ 미디어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방 기계 중에서도 음원 콘텐츠 매출이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J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는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꾸준히 배당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적인 측면까지 따지자 보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주가 자체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보인 것은 턴어라운드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보이다가 다시 코스닥의 매물에 이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보였지만은 현재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지켜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4,000원을 돌파해서 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J 미디어 오늘 신규 추천주 가 나왔습니다. 노래방 기기 만드는 쪽도 상관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규 추천된 이 종목 말고 지금 내가 이 종목은 아직 사진 않지만 진짜 지켜보고 있다. 오늘 혹시 급락하는 NHN 같은 종목도 좀 예, 그렇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 보통 매도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이라든지 일본에서 라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큰 매출의 기여도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H의 라인이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서 NHN을 사기보다는 감신 종목으로 지켜보셨다가 좋은 가격대가 내려올 경우에는 NHN은 오히려 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해서 길게 끌고 갈 경우에는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하기보다는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에 의해서는 시장과 반대로 해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수익을 아주 잘 내시는 김상균 팀장님께서 NHN을 지금 사라고 하지 않으셨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22만 원 이하로 NHN이 내려오면 사실 의향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억 후보군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최종 포트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입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KMW 펜엔터의 TJ 미디어가 오늘 신규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팀장님 아직 매수를 안 하셨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 모베이스가 19%에서 39만 원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이렌텍만 55만 6천 원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자 종목을 가지고 총 손익이 81만 원 정도 불어난 상황입니다. 총 매입, 지금 주식 매입은 620만 원 정도 진행이 돼 있네요. 네, 긴급 AS가 왔는데요. 말로만 조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NHN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내려오면 추가로 사실 의향도 있으시다라고 했지만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월요일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께서는 NHN을 26만 5천 원 정도 매입을 하셨었는데 손절가를 25만 원으로 보고 계셨었거든요. 일단은 손절했으면이라는 AS 쪽지를 주셨고요. GS 리테일은 약간 더 오늘 손절가 정도에 왔지만 GS 리테일은 그냥 갖고 가고 NHN은 포트에서 빼고
싶다고 쪽지를 제가 대신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자 내일장 1부 마무리하겠고요. 전 잠시 종가 들고 코스닥 걱정되네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